사람들은 우리를 부자로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살아가는 노부부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겨울,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위로 희미한 가로등 빛이 떨어진다. 우리 집도 그 안에 있다. 부동산 시세로는 17억이라지만 30년 넘은 낡은 구조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벽지와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낡은 집이다. 이 넓은 집에서 진짜 따뜻한 곳은 안방 한 켠뿐이다. 나는 오늘도 아내와 함께 전기장판 위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있다. 난방비가 무서울 만큼 올라서 집 전체에 보일러를 켜는 건 꿈도 못 꾼다. 거실은 차갑고 주방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찬바람이 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온종일 머무르는 곳은 오직 안방, 전기장판 위다. 전기장판 하나가 아니면 아마 온몸이 얼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라도 서로에게 기대며 지낼 수 있어 다행이다. 주변에서 주택연금 신청하라 하지만 친구들이, 이웃이, 친척이 말한다.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신청하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는 못한다. 마음속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 집마저 없으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만 해도 주택연금 신청은 꿈도 못 꾸고 매달 연금과 생활비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된다. 그리고 매년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또 다른 부담이다. 집값은 수억 원 되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우리에게 재산세는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손에 쥔 고지서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세금만큼은 쉬지 않고 찾아오는 걸까?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자식들이 오면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연기한다. 큰아들이 주말에 오면, 둘째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막내딸이 손주랑 찾아오면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고 밥을 차리고 아늑하게 거실을 꾸민다. 자식들은 들어서면서 먼저 말한다. 엄마, 아빠, 건강이 최고예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돈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그 말에 맞춰 활짝 웃는다. 그래, 건강이 최고지. 너희들 덕분에 마음은 따뜻하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여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 푼도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 통장에 현금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남은 돈은 고작 연금과 생활비를 겨우 맞춰 살 만큼 뿐이다. 더 씁쓸한 건 자녀들이 우리에게 변변한 용돈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명절이나 생일 혹은 특별한 날에도 우리는 괜찮다고 웃으며 손사래를 친다. 자식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집에 돈이 넉넉하게 있다고 믿겠지만 그건 전부 오해다. 시장에 가면 고등어 한 마리도 망설인다. 어쩌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나는 단 한 마리의 고등어를 사는 것도 망설인다. 가격표를 바라보며 오늘은 그냥 굶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는다.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아껴도 돼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전기장판 위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먹는 밥과 반찬은 늘 단출하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현실이 정한 삶이다. 가끔은 점심때 무료 급식소를 찾는다.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줄을 서며 다른 노인들과 함께 번호표를 기다린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다. 우리가 1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밥 한 끼를 위해 손을 잡고 줄을 서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의 위안을 느낀다. 우리 함께 버티고 있구나. 그 작은 온기와 연대감이 추운 겨울에도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다. 젊었을 땐 그저 일만 하면 됐다.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기세 한 번 밀리면 발칵 뒤집히고 아내의 병원비 영수증은 쌓여만 간다. 재산세까지 더해지면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 우리가 사는 건 집값이 아니라 추억이 깃든 오래된 공간과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현실이다. 부엌 한쪽에 쌓인 약통과 영수증,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는 겉보기 화려한 아파트와는 달리 우리 삶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준다. 전기장판 위에 누워 손을 잡는다. 여보, 오늘도 버텼구나. 그러게, 우리 참 오래 버티고 있네. 자식들에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주지만 전기장판 위 작은 안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는 것도 망설이고 무료 급식소에서 손을 꼭 잡고 줄을 서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를 버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동안 자녀들은 집이 넓고 좋아 보인다며 만족해하지만 실제 우리의 하루는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난방비를 아끼며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17억짜리 집이면 노후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집값과 진짜 생활비는 별개의 문제다. 돈이 많다고 느껴도 사실 우리가 가진 건 연금과 작은 희망뿐이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로 약값, 관리비, 전기세, 재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의지한다. 보일러는 사치, 난방은 부담이다. 하지만 작은 온기라도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 있어 다행이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밤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자식들에게는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여주지만 전기장판 위 작은 안방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매달 재산세 고지서와 전기세, 병원비, 자녀에게 받지 못한 용돈, 그리고 시장과 무료 급식소에서 버텨낸 하루까지 계산하며 내일의 하루를 준비한다. 그리고 내일도 이 좁은 안방 전기장판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하루를 버텨낼 것이다.